반갑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투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 단 하나만으로 무려 3,600조 원의 엄청난 추가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월스트리트의 폭탄 선언과 무인 택시 시대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테슬라 FSD의 소름 돋는 최신 특허를 분석해 보고요. 여기에 테슬라의 AI5 칩 물량을 소화하며 화려하게 부활 중인 삼성전자 파운드리 소식과 반값으로 폭락 중인 배터리 시장의 흐름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리의 부활 소식인데요. 파운드리라는 거는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부터 도면을 받아서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 공장을 말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가 양대 산맥으로 꼽히고 있죠.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생산 물량이 부족해서 평택 공장의 가동률이 절반도 안 되며 고전했었는데, 하지만 올해 1분기 들어서 4나노, 5나노, 7나노 같은 성숙 공정 라인의 가동률이 80%를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공장이 쉴 틈 없이 팽팽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작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메모리인 6세대 HBM4의 핵심 부품, 베이스 다이를 4나노 공정으로 만들면서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뽑아냈기 때문입니다. 이 베이스 다이는 아파트로 치면 가장 밑바닥의 기초공사 역할을 하는 칩인데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모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 반도체 기업 삼성만의 강점이 제대로 터진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나노는 반도체 회로 선폭의 단위인데, 숫자가 작아질수록 칩 크기는 작아지면서 성능과 전력 효율은 크게 올라갑니다. 게다가 최첨단 2나노 공정으로 만드는 삼성의 스마트폰 두뇌 칩 엑시노스 2600이 경쟁사인 퀄컴의 칩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이면서 차기작인 갤럭시 S26에 탑재될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주문이 쏟아지고 있고, 내년부터는 테슬라의 AI5 칩이나 애플의 이미지 센서 같은 대형 고객사 물량도 본격적으로 생산될 예정입니다. 덕분에 빠르면 올해 4분기, 늦어도 내년에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확실하게 큰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하네요. 자, 화제를 돌려볼게요. 이번에는 싱가포르에서 들려온 테슬라 관련 소식인데요. 싱가포르 정부가 교통체증을 관리하기 위해 ERP 2.0이라는 새로운 통행료 결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까지 싱가포르의 모든 차량은 통행료 결제 단말기인 OBU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테슬라 차주들만 특별한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적인 자동차들은 시동을 꺼도 단말기가 켜져 있도록 미세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죠. 하지만 테슬라는 주차를 하고 슬립 모드에 들어가면 배터리 방전을 막기 위해서 내부 전원을 아예 완전히 차단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켜져 있어야 하는 이 결제 단말기를 위해 테슬라 차량에만 전용 외부 보조 배터리를 따로 달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문제는 싱가포르의 그 덥고 습한 날씨인데요. 테슬라 차주들 입장에서는 좁은 차 안에 냉각 장치도 없는 리튬 배터리를 놔두면 과열돼서 불이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는 게 당연하죠. 이에 대해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이 공식적으로 팩트 체크를 해줬습니다. 이 맞춤형 외부 배터리는 계속해서 과충전되는 방식이 아니고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들이 많이 쓰는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를 쓴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게다가 가혹한 온도나 습도, 진동 등 국제 안전 기준의 엄격한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안전한 제품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현재 4,200대 정도의 테슬라에는 출고 때부터 한국 기업이 만든 배터리가, 그리고 380대 정도는 싱가포르 현지 기업이 만든 맞춤형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네요. 정해진 기한 내에 달면 설치비는 무료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은
월스트리트의 금융분석 기관인 울프 리서치에서 테슬라에 대해 엄청나게 긍정적인 이른바 강세 신호를 보내왔는데요. 주식시장에서 강세 신호라는 것은 주가가 앞으로 크게 오를 거라는 강한 매수 추천을 뜻하는데요. 담당 애널리스트인 에마니엘 로스너에 따르면 2035년쯤에는 테슬라의 주력 수입원이 지금의 전기차 판매에서 무인 자율주행 택시, 즉 로보택시 사업으로 완전히 넘어갈 거라고 합니다. 로보택시가 테슬라에게 무려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0조 원의 연간 매출을 안겨줄 거라는 분석인데요. 이는 지금 테슬라의 전체 매출을 가볍게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어떻게 이런 천문학적인 계산이 나왔을까요? 2035년이 되면 우버 같은 차량 호출 시장의 30%가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차로 바뀔 텐데 테슬라가 그 전 세계 무인 택시 시장의 무려 절반, 50%를 점유하며 독점할 거라고 예상한 겁니다. 택시 요금을 1마일당 1달러로 가정했을 때 이 로보택시 사업 하나만으로 테슬라에 무려 2조 7,500억 달러, 약 3,600조 원이라는 엄청난 기업 가치가 추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 기업들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가치가 테슬라 하나에 더해진다는 뜻이니까 테슬라의 미래가 정말 밝아 보인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테슬라의 핵심 무기 중 하나죠. 바로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시장 조사 기관인 에스컬런트에서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테슬라 슈퍼차저가 미국 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공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1위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209명의 전기차 차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 특이한 점은 사람들이 충전소를 쓰기 전에 막연하게 가지는 기대치와 실제로 써본 후에 실제 경험을 1점에서 5점까지 나누어서 평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테슬라 슈퍼차저가 종합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압도적인 충전소 숫자와 너무나도 편리한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 덕분이었습니다. 여기서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으로 복잡하게 인정하거나 신용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이 그냥 충전기 선을 테슬라 차량에 꽂기만 하면 알아서 차량을 인식하고 충전과 결제가 한 번에 끝나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번 설문에서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밝혀졌는데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주요 충전 네트워크들 모두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전에 지레 짐작했던 그런 걱정들보다 막상 실제로 써봤을 때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공공전기차 충전소는 고장도 작고 불편할 거라는 대중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실제 현실보다 너무 부풀려져 있었다는 그런 뜻이죠. 실제로 점수를 보면요. 응답자의 무려 45%가 5점 만점에 5점, 즉 매우 만족을 주었고 4점을 준 사람도 29%나 됐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은 74%의 사람들이 충전 인프라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1점, 매우 불만족을 선택한 사람은 단 2%에 불과했어요. 결국 테슬라는 압도적인 설치 숫자와 선만 꽂으면 끝나는 편리함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쟁력, 즉 독점적인 혜자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수치로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자, 그럼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호주의 유명 자동차 전문 매체인 드라이브지에서 테슬라 모델 Y 후륜 구동 모델을 2026년 올해의 차 6만 달러 이하 최고 전기차 부문 우승자로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무려 40여 개의 동급 모델들을 테스트했는데요. 내연기관차의 연비에 해당하는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 즉 전비부터 충전 속도, 실제 주행 가능 거리,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성 등을 아주 꼼꼼하게 따졌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경쟁 전기차들이 스펙상으로는 테슬라의 턱 밑까지 추격을 했지만 테슬라만이 가진 섬세한 디테일과 생태계를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Y가 1등을 차지한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요. 첫 번째는 대대적인 상품성 개선입니다. 기존 모델 Y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승차감을 훨씬 부드럽게 세팅하고 실내 소재를 고급화하면서
디자인도 한층 날렵하게 다듬어 가족용 패밀리카로서의 가치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압도적인 소프트웨어 편의성입니다. 테슬라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지 않지만 그게 전혀 아쉽지 않을 만큼 강력한 컴퓨터 칩과 아주 선명한 대형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앱이 너무나 편리하고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으면 도착했을 때 배터리가 몇 퍼센트 남을지, 가는 길에 있는 슈퍼차저가 빈자리가 몇 개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능은 정말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자, 세 번째는 앞서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슈퍼차저의 편리함인데요. 앱을 켜고 카드 대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선만 꽂으면 충전이 시작되는 경험이 일상을 아주 매끄럽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는 동급 최고의 전비, 즉 뛰어난 에너지 효율입니다. 모델 Y 후륜구동 모델의 주행거리가 466km로 일부 경쟁차보다 숫자는 조금 짧아 보일 수 있지만 전기를 워낙 알뜰하게 써서 실제 유지비는 가장 적게 든다고 해요. 게다가 배터리 10%에서 80%까지 고속 충전하는데 25분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주 풍부한 기본 옵션과 넉넉한 공간인데요. 어두운 밤길을 똑똑하게 비춰주는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시원한 일열 통풍 시트, 그리고 뒷좌석 가족들을 위한 8인치 화면까지 전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트렁크 밑바닥에 숨은 공간과 차량 앞쪽 그 보닛을 열면 나오는 트렁크 공간까지 수납력이 엄청나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네요. 물론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타이어 펑크를 수리하는 키트나 일반 충전 케이블을 돈 주고 따로 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앞유리에 속도를 띄워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점, 그리고 주차를 할 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완벽한 360도 서라운드 뷰 대신 앞이나 옆, 뒤 화면만 따로 보여준다는 그런 점들을 단점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총평을 통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전기차 브랜드들이 실내 공간이나 편안함, 단순한 스펙 면에서는 테슬라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을지 모른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없이 타기 편하면서 동시에 완전 자율 주행인 FSD 기술까지 모두 갖춘 완성형 패키지는 테슬라 모델 Y를 빼고는 세상에 없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어서요. 전기차 살 때 가장 망설여지는 게 뭘까요? 아마 비싼 차값과 충전 걱정, 즉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일 겁니다. 근데 2026년인 올해 이 두 가지 고민이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시장의 성장을 이끌 엄청난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배터리 가격이 그야말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블룸버그와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은 2025년 기준으로 남는 전력을 모아두는 거대한 보조 배터리 같은 장치인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프로젝트의 글로벌 기준 비용이 1년 전보다 무려 27%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폭락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광물 가격에 껴있던 거품이 작년부터 확 빠지고 안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공장을 엄청나게 지어서 배터리를 쏟아내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등의 이유로 전기차가 예상만큼 빨리 안 팔리다 보니 시장에 배터리 공급이 넘쳐나게 된 거죠. 보통 전기차 한 대를 만들 때 들어가는 전체 생산 비용의 30%에서 40%가 이 배터리 팩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배터리를 만드는 원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낮아지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그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슬슬 차값을 내리거나 3천만 원대 이하의 저렴한 보급형 모델을 내놓을 수 있는 여력을 얻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아낀 비용으로 배터리를 차에 더 많이 탑재해서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도 있고 차 가격 자체를 낮춰서 진입 장벽을 깰 수도 있습니다. 비싼 가격과 짧은 주행거리라는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 해결되면서 올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소식은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즉 FSD의 완성도를 한층 더 끌어올릴 아주 흥미로운 특허가 하나 공개됐는데요. 지난 2026년 2월 19일에 공개된 이 특허의 이름은 탑승자 수 제한 도로 구간을 위한 자동 차량 관리예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있는 버스 전용 차로나 다인승 우선 차로 혹은 해외에 있는 카풀 차로처럼 2명이나 3명 이상 타야만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그런 도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테슬라 차량이 스스로 차 안에 사람이 몇 명 타고 있는지 감지해서 이 다인승 전용 차로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자동으로 경로를 바꿔주는 그런 기술이에요.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테슬라 차량 내부에 있는 여러 센서와 실내 카메라를 써서 진짜 탑승객이 몇 명인지 실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 데이터와 외부 카메라 영상을 교차로 확인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도로 근처에 다인승 전용 차로가 있는지 식별을 하는 거죠. 만약 차에 탄 사람 수가 이 차로의 입장 조건을 만족하면 테슬라 시스템이 알아서 더 빠르고 뻥 뚫린 다인승 차로로 차를 진입시켜 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 수가 모자라면 벌금이나 교통 위반을 피하기 위해 그냥 일반 차로로 계속 달리게 놔두는 겁니다. 운전자가 일일이 표지판을 보면서 지금 들어가도 되나? 고민할 필요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테슬라 차량이 알아서 교통 법규를 완벽하게 지키면서도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을 찾아가게 돕는 겁니다. 차가 덜 막히니 주행거리나 속도 효율도 훨씬 좋아지겠죠. 이게 왜 전략적으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내비게이션 길 안내가 편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무인 택시, 즉 로보택시 시대를 위한 엄청난 포석이기 때문이에요. 로보택시 시대가 오면 운전석에 아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차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 지금 손님을 태웠으니까 빠른 다인승 차로로 가야지, 혹은 지금은 손님이 없는 빈 차니까 일반 도로로 가야지 하고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존에 주로 졸음운전 방지용으로 쓰던 실내 카메라가 이제는 비전 AI 기술과 합쳐져서 사람이 몇 명인가까지 정확히 파악하는 핵심 센서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단순히 가장 짧은 거리만 찾는 게 아니라 현재 내 차의 탑승 인원에 맞춰서 법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쾌적한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테슬라가 센서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얼마나 똑똑하게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하는지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었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투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